반성하고. 여러분들, 내가 수요일날 이 수업을 왜 진행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중요한 건 내가 스타트에서 피니시까지 그 개념 하나를 온전히 내가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공부라는 게 뭐라 그랬어? 공부는 뭐야? 아니, 공부 지식을 가지고 하잖아. 지식은 보통 예전에는 책에 있었는데 이제 책 말고 뭐 유튜브도 있고 또 심지어 인스타도 있고 인스타그램인가 뭐 그것도 있고 SNS에서도 지식이 있고 또 뭐 있어? 유튜브에도 있고 책에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에 의해서 지식은 떠돌아다닌단 말이야. 다양하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떠도는 지식을 옛날에는 책 가지고 해결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그래서 책이 중요했어. 그래서 집에 너 책 많아? 우리 집에 뭐 500권 있어, 1000권 있어. 우리 집은 뭐 라이브러리야, 도서관이야, 뭐 이렇게 자랑을 하던 시절도 있었다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 스마트폰 안에도 예전에 도서관 하나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양의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21세기를 사는 여러분한테 있어서의 경쟁력은 뭘까? 여러분들한테는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것으로 재정립해서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란 말이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그걸 활용하려면 그 지식이 어때야 돼? 나한테 있어서 익숙해져야 있어야 되잖아. 수학 문제를 푸는 이유도 수학 공식과 풀이 과정을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이게 분수가 소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수의 개념이 분모가 2 또는 5의 곱으로 표시될 수 있으면 그게 유한소수 형태로 바뀌겠구나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내용을 봐야 되고 그게 정말 그런 메커니즘에 진행될 수 있는가를 이해해야 돼. 이해하고 나서 뭐 해야 돼? 그걸 여러분들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공부의 의미지. 여러분들이 그걸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의미 없는 공부야. 그렇지 않겠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써먹지도 못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어떤 특정한 선생님 뭐라 그랬어? 공부에는 논리 명제하고 경험 명제가 있다 그랬잖아. 논리 명제라는 게 뭐야? 내가 덧셈의 원리를 알고 곱셈의 원리를 알면 알파 곱하기 베타 하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잖아. 그럼 논리 명제의 논리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탑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심지어는 경험 명제의 대표가 뭐야? 경험 명제의 대표가 뭐야? 역사 같은 거잖아, 역사. 역사는 여러분들이 뭐 논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과거의 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된다 그래 보통? 사이클이 있다 그러지. 순환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사를 봐도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시대들 동안에 다 있는 게 뭐야?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있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권층이 있고 그거에서 권력이 이동하잖아. 뭐에 따라서? 생산수단의 여하나 구체적인 어떤 군사력이나 이거에 따라서 권력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냐?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난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통해 배울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뭐야? 단순한 경험 명제였던 역사가 논리 명제 체계로 와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이 프로세스 과정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아, 내 인생의 과정을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난 바보가 되고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난 되게 무능한 인간이 되겠구나. 그럼 나는 되게 한심하고 심지어 생존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되게 어렵겠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난 어떤 식의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잖아.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야.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명해 보는 거지. 그래야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체계화를 제대로 시켰는지, 제대로 못했는지가 바로 드러나잖아.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공부를 했다고 하면 그 공부 내용이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 또는 여러분들 오늘 잠자리에 들 때 그게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되는 지식과 지혜로 남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응?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 그렇게 얄팍하게 문제 하나 대강 외워가지고 문제 하나 푸는 거 아니 그것도 좋아. 그런데 지금 성준이가 한 문제에서도 유한소수가 될 조건을 구하라 그랬으면 분모의 꼴이 2 곱하기 5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소인수분해 내야 됩니다 하면 왜 2와 5로 소인수분해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고비가 있잖아요. 그 이해되는 포인트.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명확히 안 하잖아. 그냥 문제를 뭉뚱그려서 외우니까 봐봐. 내가 밥을 했어. 밥 안에 모래나 돌이 섞여 있어. 밥 먹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물론 쌀도 있어. 거기에 쌀도 있겠지. 근데 모래나 일단 돌이 들어있는 밥을 해놓고는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못 먹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대강 막연하게 이렇게. 왜냐면 그 일일이 골라내는 게 힘든 거야 사실은. 이거는 내가 공부하는 내용에서 쓸데없는 거. 요건 필요한 거. 이렇게 핀셋으로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라고.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런 거 안 하는 여러분들이 뭐야? 성글단 말이야. 성글어. 채라고 있어. 채. 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보통 이렇게 2가지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촘촘하게 얇은 쇠 같은 걸로 이렇게 다 막아놓고 여기다 뭐해? 흙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해놓고 이렇게 채로 하면 여기서 뭐가 걸러져? 금이요. 금이 걸러지는 게 아니라 큰 돌이나 불순물이 걸러지지. 걸러서 그건 버리잖아. 그리고 여기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으로 콘크리트하고 섞는단 말이야. 시멘트하고. 그래서 훨씬 더 그 다양한 모양의 어떤 그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야. 오늘 뭐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고 그랬으면 선생님이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뭘 알고 모르고 막 쟤는 머리가 되게 좋아서 공부를 잘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여러분들 주위에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고 되게 공부 잘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와, 쟤는 정말 뛰어난 애야. 막 이런 느낌이 있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 친구가 정말 뛰어나서 뛰어난 게 아니야. 봐봐. 이 안에 어떤 그림이 있다고 쳐. 이걸 내가 이렇게 보고 이 안에 있는 내용과 그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책 어떻게 봐? 이 정도로밖에 안 봐, 내가 볼 때는. 이 안에 내용을 집중하지 않는다고. 이 안에 내용이 있는 걸 꼼꼼하게 바라보지 않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내 머릿속에 제대로 채워놓고 정말 치열하게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해된 것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공부에 필요한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공부가 잘 돼? 그거 되게 단순하잖아. 나는 책을 똑바로 안 봐. 열심히 안 보는데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약점 얘기했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3분 만에 뭐 1분 만에 다 읽을 수 있어. 그 능력이 아니야. 공부의 핵심은 내가 이걸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정성껏 제대로 보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다시 트랜스레이트 하는 거. 내가 체계화시켜서 그걸 나의 언어로 다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내 삶 속에서 이 공부한 내용들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여러분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지하게 정성을 들이는 놈과 성의 없고 무성의하고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놈하고의 차이가 공부 잘하는 놈, 못하는 놈이 되는 거야. 절대 착각하지 말라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청소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청소하라 그래?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 교실 청소 해봤을 거 아니야. 교실 청소할 때 어때? 꼼꼼하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청소는 하지도 않고 맨날 장난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과연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성실도를 평가할 때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의미 있게 보겠어? 정말 열심히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누구든지 더 같이 일하고 싶고 같이 함께하고 싶겠지. 내가 조금 나 빗자루 좀 잘해 그리고 막 장난하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책을 잘 읽고 빨리 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책 내용들을 어떻게 꽃피우느냐. 꽃피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책에다 정성을 들이고 내용에다가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해서 뭔가 그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아니 여러분들 누굴 좋아해? 여러분들한테 가장 의미 있는 친구고 의미 있는 사람이 누구야?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아니야? 응?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이 닥쳐 시끄러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누구누구야. 네가 그랬구나. 그런 네가 요새 좀 네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저는 기분 좋겠다. 슬프겠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서로 눈 마주쳐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좋게 느껴지지 않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자연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한테 눈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존재한테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김춘수 시인의 꽃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느꼈고 지금까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 의미 있게 정성을 쏟기 전에는 공부 너는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였지만 내가 너한테 정성을 들이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너하고 한번 무엇인가를 너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이후에 너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든든한 힘이 됐고 나의 에너지가 됐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야. 꽃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을 얼만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가볍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성해야 된다고. 정말로 좋은 학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은 선생도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선생은 그냥 어찌 보면 탤런트 연예인하고 비슷하게 생각해도 돼. 연예인이 뭐야? 동영상 안에 있는 사람이 연예인이야. 그 사람이 내 옆에서 뭐 하지 않아.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그거 꼭 기억해. 여러분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누가 나한테 1억 주면 나 좋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줄 이유도 없으며, 누가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유 없이 1억이든 10억이든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주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을 내가 볼 때는 노예로 만들어 놓는 일이야.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대가나 어떤 뭔가를 얻게 해준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거 어떻게 생각해? 나 일 안 하고 그냥 놀아도 되네? 그럼 놀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가치 있는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그건 되게 불행한 일이라고. 동물적으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 그렇게 좋은 일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내가 얼마나 내 시간에 정성을 들여서, 특히 공부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도 말고 많은 진도를 나가려고 하지도 마. 내가 본 게 하나 있다면 그 하나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무릎 꿇고 천천히 접근을 하면 결국은 여러분한테 깨달음이 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스피드가 생겨. 진정한 의미의 스피드가. 그러면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모자라는 일도 없고 또 틀리는 일도 없고 시험 잘 봤다고 심지어 의시될 일도 없어. 그냥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될 거야. 제발 욕심내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공부하기 싫을 때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지도 말고, 제발 무언가 할 때 나 스스로가 가치 있게 뭘 하려고 좀 제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아니라 반 문제만 풀었다고 해도 선생님은 되게 그 사람한테 박수 쳐주고 되게 응원할 것 같아. 그 사람이 10점 20점 맞았다 그래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을 거야. 확신해. 한 번도 선생님은 그 확신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게으르고 나태하고 오만해가지고 지 잘났다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봤지만, 겸손하게 자기 시간에 자기가